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위원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좋은 결과를 하긴 했는데, 먼저 예. 우리 위원장님에 대해서 뭐 비상대책위원장님이기도 하고 막 그래 갖고 예. 정확한 명칭을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제 지금 현재. 현재 제가 이제 문제 할 때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를 워낙 기자도 하고도 많이 사용하니까 최근 전에는 이제 월정리 비대위원장 하다가 요즘은 조금 구체적으로 월정리 용천동굴과 월정 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원장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청동굴하고 동부하천장 두 그렇죠. 개를 다룬다 해서. 그렇지. 그거죠?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연관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그 프레시안 본부장님, 예. 현창희 본부장님하고 했는데 마지막 거를 못한 이유가 마이크가 갑자기 고장나다 보니까 네네. 제가 방송 장비가 고장나다 보니까 그걸 못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갖고 제가 이렇게 네. 모셨는데, 여기는 공항 기자실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지금 서울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촬영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리를 빌었는데, 뭐 축하할 일이라는 게 뭐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죠. 그래요? 법원에서 네네. 항소심 승리했잖아요. 그 내용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에 이제 뭡니까 언론에서 제주도 언론에서 이제 그 월정 동부하수처장 얘기할 때 보면은 이제 뭐 5년 동안 뭐 6년 동안 요즘은 최근엔 또 7년 동안 뭐 공사가 이번에 이제 또 뭐 정지됐다 이렇게 하는데 항소심 그 무효소송 고시무효 그런데 요번에 이제 4월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고시 무효 확인 소송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시 무효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4월 21일 날 일요일 날 신청했는데 바로 이틀 후에 23일 날 그 공사 정지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23일불로 공사가 정지됐죠. 그 공사 정지된 게 그 20일 지난 다음에도 또 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거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1심에서 그 고시 무효 확인이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피고 측의 제주도지사 측에서 이제 항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주고등법원에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그 판결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 2심 판결이 나고 20일 후까지 20일 그 경과에서 판결 후 20일까지 일단 정지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시 또 승소하면은 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22일이 그거입니다. 그 2심 판결 후 20일까지는 이제 공사 중지한다. 이거 관련해 갖고 어제죠. 네. 제2특별자치도하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즉각 항고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냈거든요. 그 내용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때세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고등법원에 에서 사건을 본안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항고하게 되면은 그 대법원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대법원은 그 판결에 대해서 그 어떤 뚜렷한 하자, 헌법이라든가 법률 위반 그 사항이 있을 때만이 그 재항고가 이유가 되는데, 이번처럼 명확하게 그 법적으로 그 피고 측의 그 불법성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 뚜렷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항고의 이유에는 사실 재항고의 이유에는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기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각하될 가능성 뭐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갖고 네네. 5분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추진 과정에서 현행법에 따른 문화유적 심의 거치지 않았다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소규모 환경평가
환경 이행 평가 등의 절차를 네.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았다. 그게 이번에 주요 포인트죠? 이번 법원에. 예, 맞습니다. 핵심. 음. 예, 핵심 두 가지가 크게 해당이 됩니다.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시가 되려면 그 사전에 그 허가 절차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기본 절차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경 영향 평가법 제 43조에 의해 가지고 여기 이제 공사 부지가 10,000제곱미터 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네, 받지 않았는데 제주도는 줄기차게 지금까지 네. 1997년 1차 원래 그 신축할 당시에 그 받았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해당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증설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정에는 그러니까 없는데도 받았다 이러니까 네.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대상이 된 것은 2013년, 15년 이때에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거는 안 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이제 소개가 됐는데 용천동굴이 가깝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용천동굴로 받지 않고 대상이 아닌 당첨물 동굴 한 600m 떨어진 그래 당첨물 동굴로 하면서 문제는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 허가 사항 이행 사항들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 무효가 이제 났고 그 다음에 또 요번에 그 가처분이 공사 집행 정지에 해당되지만은 그 얘기는 또 뭐냐면은 고시 효력을 중지한다. 네. 그 얘기죠. 고시 효력을 중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의 그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판결 이후 네네. 제주도나 뭐 상하수도본부에서 네네. 연락이 있을 것 같은데 연락 안 왔나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 연락이 없고요. 연락 자체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게 뭔가 그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이 외부적으로는 그 월정리 마을에 뭐 이게 그 임원들하고 뭐 합의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마을이 합의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전혀 그렇지 그런데 않아요. 보도자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유하니 말이야 다 해결됐다. 근데 그게 사실은 왜곡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사님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사실은 이게 2022년 1월 달에 마을에 그 주민들이 모인 총회에서 그 증설 반대가 결의가 됐어요. 그 결의가 됐고 그 이후에 무슨 찬성 결의가 없단 말이죠. 그럼 공식적으로는 증설 반대가 마을의 공식적인 것이거든요. 공식적인 뭐 정책이나 뭐 그 결의죠. 결의가 그거는 그런데 개개인마다 임원마다 어떤 이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합의했다. 근데 법원에서 그 문제에서 고시 무효다. 공사를 정지하라. 그러면 합의해서 공사한다라는 것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그 4월 21일 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틀 만에 올해 4월 이틀 만에 23일에 그러니까 법원이 이게 재고할 가치가 없다는 그러니까 그 판결문 보면은 신청한 주민들의 그 이유, 그 손해 그 부분은 명확하다는 거지 자료가. 그래서 그 손해가 볼 부분이 명확한데 처리가 문제가 많다. 행정의 뭐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 처리의 공공복리에 대한 이런 주장은 입증한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하자가. 그러면은 향후 이게 뭐 항소심 거치하고 이제 대법원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결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틀 만에 그 명확하게 했고 1심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해서 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받지 않은 거 이것이 너무 뚜렷하고 명확하니까 그 다른 사건들도 많거든요. 아까 얘기한 문화재라든가 매장 문화재 조사 뭐 이런 것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언급을 안 해더라도 너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알다시피 뭐 재판하고 심리하고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리만 이렇게 적정성만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것은 그 기각한 거 제주도지사의 항고 그거는 기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가 심각한 거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이렇게 시행되는데 지금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그게 지금 너무나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도민께 특히 도민들한테 이제 이 제주도가 왜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주도의 그 하수 처리장이 8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주시에 3군데, 그죠? 있고 또 서귀포시에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양호하게 그 한 대가 이 월정 하수 처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포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2014년도에 1차 증설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구에 대한 것은 2014년도에 증설을 했단 말이죠. 근데 바로 1년 있다가 다시 증설한다. 그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은 삼양하부 제주시의 이 부분이 도도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도하수 처리장 것을 10,000톤을 월정을 증설해 가지고 이쪽 보내겠다. 그거예요. 신제주권 이쪽 연동 쪽이 워낙 많은 하수 처리장을 해야 되니까 그 물량을 좀 빼서 물량 빼가지고 이쪽으로 보내기 위한 목표지. 이쪽 월정에 있는 마을 그쪽 인근에 처리하는 하수 처리는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구가 대략 감소했고 2017년부터 그 2021년 4년 동안 보면은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감소 상태고 그리고 또 알다시피 이 오수, 분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근데 원래 우수하고 오수 원래 분류되지 않습니까? 분리가 됐지만 또 분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럼 양이 엄청날 텐데. 자연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 관으로 통해 가지고 우수가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양이 작물 처리는 다 넘치는 거예요. 그거를 평균화하게 되는 넘치는 거로 되는데 사실은 그 월정 하수 처리장은 그 포화 상태가 아닌데 자꾸 그 포화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도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둑거. 그래서 도둑거를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북 하수 처리장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그걸 빨리 앞당겨 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화북 쪽에 인근에 있는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건 처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왜 하필 우리나라 대표 세계 유산 용천 동굴이 있는 데다가 150m 있는 옆에다가 하수 처리장을 계속 문화재 심의도 없이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쨌든 대법원 향후 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게 긍정적으로 왔고 제주도에서는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종 판결까지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비대위원장님께서 도민들이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2번인데 이게 이 세계 유산이 있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이제 분뇨 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뇨 처리장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 문화재 쪽에 그 법적 과정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 대외적으로는 제주도의 상징이 그 세계 자연유산이고 또 용천동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보존의 가치의 공공성을 얘기하면서 그거는 싹 빼고 그냥 그 하수 처리의 이 공공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포하다 하니까 이제 이 중설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 공공성의 이 비교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 유산과 국가 유산을 오염시키고 그 환경들을 또 경과하는 그죠? 훼손하는 이런 공사는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어떤 행정이 그런 법적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환경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또 용천 동굴로 그 문화재 영향 평가 그 다음에 또 세계유산이니까 세계유산 영향 평가 그 다음에 거기가 또 매장 문화재니까 매장 문화재 그 지표 조사 이런 과정들을 해서 저차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뭐 보니까 이 동부하천회장 막는 게 또 있지만은 용천 동굴에 대한 뭐 재발견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 쪽에. 예, 그렇지, 그렇지. 그 원래 말씀 잘하셨어요. 처음에 보면은 그 당첨을 동굴은 원래 110몇 회에다가 2009년도에 조사해가지고 250몇 회가 연장돼가지고 그것이 그래서 360m인데 그게 하수처리장 앞에 길까지 가 있어요. 근데 이 동부하천회장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도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근데 조그마하고 용천동굴은 3.6km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동부하천 옆에 용천동굴로 써 있어야 되는데 당첨으로 써 있는 거야. 그래 용천동굴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거기 앞에 그 용천동굴 하류는 세계유산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용천동굴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피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용천동굴을 이번 계기로 그렇죠? 많이 이제 그 동부하천 옆에가 용천동굴이다. 또 세계유산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동부하천청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숨겼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보면은 정말 엉망이에요. 자, 우리 위원장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용천동굴에 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극이 됐다. 네. 그러면은 제가 드는 생각인데 네. 동부하천회장 이전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혹시? 이거 당연히 이거를 사실 생각하면 용천동굴은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세계자연유산인데 기여한 거예요. 용천동굴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유산이 된 건데 그 옆에 계속 그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하면은요 거기 간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는 그 세계유산에 의해서 그 분뇨처리장은 이전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네요. 그거는 도지사가 앞장서서 가야 할 일이지. 지금 오영훈 지사께서는 어쨌든 동부하천회장 증설에 대해서 무조건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은 무조건 막고 오히려 동부하천회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그 오영훈 지사 재임까지 계속 부딪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뭐 그 정당 그거를 배경을 이제 언급하지 않더라도 또 도지사께서 오영훈 도지사께서 이제 그 취임할 때 도민 주권 그렇죠? 또 어떤 또 민주도정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조하는 그리고 또 또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 세계유산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또 활동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이 제주도의 상징인 이 세계유산 특히나 용천동굴 여기에 그 자연경관들을 이제 회복하는 거 이거는 도의 책임이다. 앞장서서 이렇게 가야 된다 봅니다. 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막 살도 좀 많이 빠지시고 이런 신경 쓸 게 많으셔갖고 정말 제가 이 서울에서 살고 계신데도 왔다 갔다 네, 이것 여기 때문에. 주소해서 이제 서울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고 이제 또 뭐 또 주민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그냥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살도 막 빠지시고. 예, 그게 뭐냐면 또 이
저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발에다가 뭐 또 고소에다가 진행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법원 예, 법원에 또 이 소송도 한 6개, 7개 되고, 소송 그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고소권 상대방들이 또 막 저를 또 1억 9천이 형사 고소도 하고 막 그래서 검찰에도 올라가 있고 그러면 또 서면도 써야 되고 그렇죠. 또 해녀분들은 또 그 막 침해받는 게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쏙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 많이 빠지고 예, 예. 식사 많이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저기 지금 일간 제주 네. 특히나 우리 양지은 또 이 대표님께서 국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쏟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보니까 일관되게 관심 가졌고요. 네, 네. 또 직접 또 인터뷰 해가지고 한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또 저희들 입장에서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왜 감사드립니다. 방송에서 인터뷰 안 하셨나요? 아니 그게 잠깐이고 잠깐. 이게 집중 취재해서 인터뷰한 것은 이제 없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 식사 네네. 하시고 뭐 맞아요. 어쨌든 뭐 네. 저는 중간자 입장에서 네네. 이 소통을 통해 갖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는 네. 접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선으로 가는 방향인데 뭔가 접점이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뭐냐면 이번에 그 법원의 판결 나오니까 제주도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예, 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존중한다. 그래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나 도정이나 뭐 주민들이나 다 이 법적 과정 가니까 법적 판결은 존중해야 된다. 결국엔 대법원 판결 나면 결론이 나겠네요. 그렇죠. 결국엔 그것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그게 법원이 판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뭐 도나 뭐 주민들이 판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